어제 천목회에서는 총선 패배의 5가지 장면을 좀 꼽으면서 반성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저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게 총선 백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양한 어떤 우리가 왜 졌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어떤 이제 정권 차원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당 전력의 문제라든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총선 백서 TF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조 심판론이 패배의 어떤 주요 원인이었던 것처럼 지목한 그 설문조사 문항도 좀 논란이 됐었고 네.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인 것 같은데 김영우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선거 뛰셨으니까 이조 심판론 때문에 진 건가요? 뭐 저는 저 때문에 졌습니다. 예. 동대문갑에서. 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2월 말까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도 이조 심판론 얘기했고 그 운동권 586 운동권 청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지지율이 높았어요. 예.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조 심판론 때문에 진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뒤늦게 지금 뒷북을 치는데 네. 미래 비전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동대문 갑에 오셔서 선거 현장에 그럼요. 와서 네. 정치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 발표했죠. 예. 그다음에 보육 무료 보육 5세 만 5세 그 무료 보육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부가세 문제, 금투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민생과 현안과 관련된 그 비전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천장 왼쪽에 있었던 7가지 그 정치 개혁 선언도 우리가 다 발표를 했고 네. 그것도 계속 선거운동 기간 내에 얘기를 했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얘기도 했고 예.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도 했고 네. 국회의원 의원수 50명 줄이자는 얘기도 했고 제가 볼 때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높은 파도에 가려가지고 유권자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겁니다. 들리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예. 받지 않은 것이다. 지금 다시 예. 돌아가서 그때 그 언론 기사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그 대국민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째째하고 비굴한 처사예요. 정말 정치학 개론의 한 챕터가 더 만들어져야 돼요. 예. 총선 선거 책임 활용론. 네. 지금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 선거 책임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데 굉장히 저는 이거 비열한 처사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우리 전체가 어떻게 했나, 또 용산은 어떻게 했나,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그 검토, 분석, 평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공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총선 때 우리가 대국민 약속한 거, 공약한 거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거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대응 방안을 얘기해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뭐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특검만 계속 들고 나오는데 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선 때 공약했던 바를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거 빨리 민생 그 공약 민생 그 법안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좀 해야 돼요. 별도로. 네. 그런 걸 하면서 야당에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계속 한동훈 책임이다. 총선 진 거.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당이 또 뭐 하나도 지금 뭐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전당 시기 문제만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저는 이래 가지고는 오히려 그 살 길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제는 조혜진 의원이 그제 올린 글이긴 한데요. 조혜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와야 된다. 이제는 지난번에 구원 투수였던 거고 이제는 선발 투수로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귀 결심이 좀 높아진다는 관측도 있는 것 같고요. 김영우 전 의원님 보시기에도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또 누구는 또 책임져야 된다. 아직 자숙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정치인으로서 정계에 이제 발을 들여놨고 지금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나오는 게 좋을지 안 나오는 게 좋을지, 나오는 게 당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될지 굉장히 이게 정답은 지금 없어 보여요. 예. 제가 다만 그 비판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돌을 던지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전당대회에 소환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다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온팡 혼자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총선 백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네. 이제 고민이 깊어지겠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당이 좀 변화하고 총선 때 대국민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조금 뭔가 좀 변화한다는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제가 볼 때 완전히 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아주 좋아질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좋아질 리는 없을 거다. 옛날처럼 하지만 없을 것이다. 뭐 어차피 그게 뭐 예.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관리를 해 나가야 정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어떤 그 지혜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게 혼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진용을 또 갖춰야 되겠죠. 그런 것도 면밀히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야권은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권 퇴진 운동 지금 그 대여를 진영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장까지 해서. 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또 이런 상황에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